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근으로 가진답니다. 그쵸? 맞지? 그러면 내가 알파 베타는 각각 구해낼 수 있잖아요. 얘는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 근의 공식 쓰시면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 뿔마 2루트 2잖아요. 여기까지 왔죠? 맞지? 그럼 근 중에 하나는 뭐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였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였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 거냐면 한 놈은 절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이고요. 또 한 놈은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절대값이 씌워져서 부담스러웠는데 요 안의 값을 알게 됐으니까 나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절대값을 처리해낼 수 있죠. 얘가 지금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얘 양수죠.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요. 그치? 그럼 양수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처리해버릴 수 있냐면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서 이렇게 빼낼 수 있죠. 맞습니까? 얘는요?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빼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의 두 근이 뭐였다? 요 놈과 요 놈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쉽게 다가오죠, 이제. 그럼 합은 얼마냐면 얘가 합이 4루트 2고요. 얘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얼마입니까? 4분의 2a네요. 그 다음에 둘의 곱은 얼마냐면 8에서 4 빠지니까 4고요. 얘는 4분의 b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a는 얼마였던 거냐면 a는 8루트 2고요. 그 다음 b는 얼마냐면 16이잖아요. 따라서 a, b는 128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파랑 베타를 그냥 구해버릴 수 있으니까 훨씬 편했죠. 근데 쫄지 마십시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 저번 시간에 봤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내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고등학교 한 10몇 개 있으니까 매해 하나는 나온다고 했죠. 그 10몇 개 학교 중에서 하나는 이런 형태 냅니다. 그래서 꼭 익혔으면 좋겠고, 이거 오늘 못 맞추셨으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자,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답니다. 중근이요. 얘가 중근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정수래요. 그럼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a, b의 최대값 좀 구해줘 라는 거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죠. 2차항, 1차항, 상수항이잖아요. 되게 상수항만 유독 기네요. 그치? 근데 어쨌든 얘가 중근 가진다는 건 너한테 주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면 판별식이 0 이거잖아. 그치? 판별식이 0인데 얘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요. 4분의 d 쓸 수 있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그래서 얘는 절반의 제곱이 얼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ac죠. 얘는 빼시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4는 이게 지금 판별식인데 이게 얼마야 된다고요? 0 이거죠. 그치? 정리를 하니까 봐봐. 이만큼 얼마야? 4ab잖아요. 그치? 4ab에서 3ab 빠졌으니까 ab고요. ab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4는 0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중근을 가진다고 했을 때 너한테 준 정보는 뭐였냐면 이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얼핏 드는 생각은요. 얘는 이걸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을 텐데 단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a와 b가 정수래요. 그럼 이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봐봐. 내가 너한테 x 더하기 y가 5래. 그럼 x랑 y가 각각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쌤 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너무 많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야 근데 x랑 y가 자연수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수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x는 짝수고 y는 홀수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2, 3, 4, 1 이거밖에 없죠. 맞지? 그러니까 이 x랑 y의 범위 체계를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면 이런 애들을 내가 구해낼 수 있죠. 몇 개 안 나오게.
얘도 마찬가지인데 무수히 많을 텐데 A와 B가 정수라는 해석을 주셨으니까 몇 가지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얘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상태로는 이게 지금 항이 너무 많으니까 다루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요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볼 거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A, B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5A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5지. 그 다음에 여기 3 있어야 되잖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럼 쌤 여기 좀 이상한데요? 원래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5여서 여기가 15여야 되는데?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4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변에 그냥 12를 넘겨놔. 그럼 다시 얘가 넘어오면서 얘를 뭐를 만들어줬겠어? 4를 만들어줬을 거 아니야, 상수항. 그럼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뀌었던 거네. A 플러스 3 곱하기 B 플러스 5는 얼마? 11이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지금. 야, 그럼 봐봐. 이제 A와 B가 정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11에 약수가 된 거지. 그럼 11은 땡큐하게 소수니까 1,11,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이렇게 4개 있었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봐봐. 3을 더한 게 얘네들이니까 거꾸로 3을 뺀 게 A일 테니까 3을 빼.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서 이게 A고. 그 다음 5를 빼. 그럼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얘네는 다 곱한 게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2, 64, 84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최대가 얼마였던 거야? A, B의 최대값은 84였던 거지. 그치? 됐습니까? 네. 저번에 한영에서도 그대로 냈던 문제니까 꼭 점검하셔야 되고 4번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다음 조건, 그러니까 가와 나를 만족시키는 허수가 존재하게끔 하도록 하는 정수 m과 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 좀 구해줘 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을 때 봐봐.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우리 계속 많이 봤죠. 봐봐. 요걸 만족시키는 z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2차 방정식에 x 대신에 z가 들어갔을 때 뭐를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등식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뭐다? z구나. 이거지. 그치? 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z라는 거지. 가가 말하는 건. 근데 얘네가 개수가 다 실수잖아. 그러면 한 허근이 이렇게 존재하면 나머지 한 허근은 뭐겠어? 켤레근이지. 이렇게. 그치? 괜찮아? 여기까지? 켤레 성질이잖아. 맞아? 아, 그럼 가조건이 말하는 건 이거네. 가조건이 말하는 건, 야,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z고 나머지 허근은 z바야. 이 얘기지. 그치? 나조건을 보니까, 이거 뭐야? 둘이 곱이지. 그러면 얘 해석이 두 근의 곱으로 해석이 되네, 나조건은. 아, 그럼 두 근의 곱은 z 곱하기 z바인데 이게 마이너스 n이고 이게 얼마다? 4란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n은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4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 다음 봐봐. 너 얘가 이렇게 두 허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치? 두 허근을 가지려면 얘 판별식이 어때야 돼? m제곱 플러스 4n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지. 이렇게. 그럼 n이 지금 마이너스 4인 거 구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6보다 작아. 아, 다시.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m제곱은 어때야 돼? 16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m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m의 최대값은 얼마야? 3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기를 m 플러스 n의 최대값 물어봤잖아. 그럼 n은 마이너스 4로 고정이고 m의 최대값이 3이잖아? 그럼 둘의 합의 최대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겠죠. 2번이네요. 그치? 맞아요? 이거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요거 해석하는 거 있잖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z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대요. 뒤에 나머지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치? 어제 이제 수업할 때 한 친구가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쌤, 이거 5차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쭉쭉쭉 구한 다음에 걔가 0인 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 풀이죠. 5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근데 조금 색다른 방식 조금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지운다? 네. 얘 별표고요. 저번에 한영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봐봐.
얘가요, 얘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해석이 또 어떻게 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허근이죠. 아니, 실근이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요. 그치? 그 얘는 알파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고 있을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었을 거고, 그럼 오른쪽 얘도 뭐야? 0이지, 이거. 그 다음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으니까 이 좌변에 얘는 p 알파 5승 마이너스 q 알파 4승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결국에 얘가?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봐봐, 얘를 해석을 해볼게. 얘가 0이란 이야기인데, 그럼 얘도 지금 동시에 0인 상태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인 상태야? 알파 플러스 1인 상태지. 저 알파 5승이나 알파 4승 이런 고차들을 내가 얘를 이용을 해갖고 좀 차수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제곱이 이렇고요. 알파 4승은 어떻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근데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3알파 플러스 2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알파 5승은 여기다가 알파 곱한 거일 테니까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2고, 알파 제곱이 얘니까 얘는 5알파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이거 이용해서 보니까 좌변에 있는 이 식이 결국에 p 곱하기 5알파 플러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q, 그 다음 3알파 플러스 2인데, 그거 플러스 1까지.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이걸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0이려면 지금 알파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할게요. 5p 마이너스 3q 알파 2고, 그럼 플러스 3p 마이너스 2q 플러스 1은 0이고, 얘가 0이려면 얘가 0이고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겠죠. 그러면 5p랑 3q는 같고 3p 마이너스 2q 더하기 1은 0이어야 되네 해서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q는 5고 p는 3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대입해볼게요. 한번 확인해보자. 9에다가. 맞네요. 그치? 그래서 p는 3이고 q는 5였겠네. 괜찮습니까? 이 방식으로도 이렇게 좀 빠르게 풀어낼 수 있죠. 단순히 나눗셈을 다 하는 것보다. 그치? 그러니까 봐봐, 너가 기존에 봤던 문제들은요, 요 앞에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이 되게 간단해요. 뭐 1 또는 2 또는 뭐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x값이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알파 이런 것처럼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사고방식도 취해볼 수 있다고요. 적었어요? 그럼 봐봐요. 요 지금 px가 요런 3차당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랍니다. 오케이? 3차당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래. 내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px를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표현 좀 해보고, 또 px를요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로 좀 표현해봐 짜시가 이랬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식변형에 대한 개념이 없어갖고요. 이거 한번 시키려고요. 봐봐, 이게 지금 px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맞지? 내가 얘를 어떻게 식변형 해달라고? 이런 꼴로 식변형 해달라고. 맞지? 그래서 x-1로 묶었을 때 여기는 지금 x-2, x-3, qx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쌤 뒤에 x제곱 더하기 x, 그럼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네요. 이러면 틀렸지? 왜 틀렸어?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니까 말이 안 되잖아. 나눗셈을 하다가 만 거지. 그럼 얘로 또 뭐 하셔야 돼? 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이 값이 얼마였을 거냐면 x-1로 나누면 몫이 x고 나머지가 얼마야? 2x지. 그러면 이걸 올바르게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1로 묶어주면 여기서 x가 추가가 되지. 그래서 얘가
x-2, x-3, qx, 다음 플러스 x, 그다음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x-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인데 얘도 아직 틀렸지. 왜? 얘가 1차고 아직 1차잖아. 그럼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 뭐야? x-1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2잖아. 그치?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가 2가 더 추가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식변형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자, 두 번째로 요거 건너뛰고 얘 볼게. 얘. 이번엔 똑같은 px를요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형태로 변형 좀 해달래요. 이렇게. 그럼 봐봐. 얘랑 얘니까 여기도 쌤 그럼 이거 x-1, x-2 하고 저기 x-3qx 있잖아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냥 뒤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뒤에 x제곱 더하기 x잖아. 그럼 봐봐. 나누는 놈이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니까 아직 나눗셈이 덜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로 한 번 더 나눠야겠지. 맞아? 그럼 봐봐. 얘는 내가 풀었었을 때 이건 얼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 그치? 얘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는 얼마였던 거냐면 4x 마이너스 2지. 이거 괜찮아? 맞지? 그럼 여기에 1이 더 추가가 됐을 거고 뒤에 나머지는 얼마였던 거야? 4x 마이너스 2였네.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지금 식변형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식을요 얼마든지 네가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로 뭐 할 수 있다고? 이런 형태들을 식변형할 수 있다고요. 다. 얘가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거 지울게. 오케이? 7번 봐봐. 7번 gx가 제 3차 다항식이래. 근데 g3이 3이라 그랬어요. 뭐 얘는 나한테 주는 뭐 특별한 정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나 조건을 보니까 봐봐. 야 얘가 3차야. 이 gx 3차 다항식을 이런 2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래. 그치? 그럼 여기서 너한테 주는 건 또 뭐냐면 얘가 3차고 얘는 2차잖아. 얘는 몇 차였다는 이야기야? 1차. 그렇지. 1차지. 그럼 봐봐. 여기 1차인데 내가 얘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해야 돼? x 더하기 k라고 표현해야 돼? 왜? 그렇지. 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 몰라? 모르지. 너 만약에 너 얘를 x 플러스 어쩌고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1.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얘를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1차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가족건과 내가 지금 얘 둘을 결합을 해보시면 3을 대입했을 때 3이래. 그럼 얘는 G3의 3이고 얘는 3A 플러스 B랑 같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문자는 적을수록 편하니까 네가 다루기가 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인 거네. 괜찮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GX라는 다항식이 이거 AX 플러스 B로 묶이죠. 묶어도 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X 플러스 B로 묶이고 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묶고요. 뒤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묶였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아? GX가 이렇게 됐죠. 생긴 거. 그럼 내가 대략적으로 GX 어떻게 생긴지 찾았어. 근데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냐면 GX를 어떻게 식변형해달라는 이야기야? X 마이너스 1에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식변형해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근데 잘 봐. 쌤 얘는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인데. 그치? 어디야? 3이야? 고마워.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긴 3개고 여긴 2개잖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가 있으면 되지. 뭐가? X 마이너스 3이. 근데 어딨나고 봤더니 여기 있지. 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 A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거고 뒤에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나오지. 나머지만 다 전개해주면 내가 이런 꼴로 식변형을 한 거네. 그래서 이렇게 2개 곱해주면
x-3의 3승 곱하기 a, 그 다음에 3x-3의 제곱, ax-3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 아니야? gx가? 전개를 해보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했던 형태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 하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왜? 3차고 2차잖아. 그 얘가 지금 뭐야? 내가 원했던 R, X였던 거지 얘가. 됐어? 쌤 근데 A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줬잖아. R0이랑 R 뭐야 저거 2야? 2랑 같대. 맞아? 그럼 0 대입해 봐봐. R0은 얼마냐면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고 이게 R0이고 R2는 얼마냐면 대입해 보니까 3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잖아. 여기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치? 얘는 2A는 24죠.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12잖아. 그치? 얘가 12였네 이렇게. 그럼 이게 RX잖아. 그치? 맞아?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해 달라고? 4를 대입해 달래. 그럼 3 더하기 12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18이었겠네. 맞아요? 전형적인 식변형 문제라고요. 결국에. 자, 8번 보시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PQR이라고 하고요. 그치? 세 변의 길이를요. 그 다음 PQR에 대한 관계식을 주셨죠. 여기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풀어낼 때 어떻게 풀어냈었냐면 이 관계식을 인수분해해서 해석을 했었죠. 얘가 성립하려면 PQR이 어때야 되지? 이걸 해석했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같으면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셔서 뭐 하시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 답지도 그렇게 풀어놨고. 근데 이거 말고 하나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예시를 들 때 소주로 하거든요. 자, 볼게요. 이게 제일 직관적이더라고. 어제 뭐 내가 막 버블티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좀 입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봐봐요. 소주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그냥 증류수가 있고 그 안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도수를 구분하시잖아요. 왜 얼굴이 밝아지죠? 어쨌든 그렇게 되잖아요. 그치? 봐봐. 내가 물 100ml에 알코올이 30ml 들어가 있으면 얘는 도수가 얼마짜리인 겁니까? 30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물 200ml에 얘는 용량이 2배예요. 알코올이 60ml 들어가 있으면 얘는 도수가 얼마짜리인 겁니까? 30인 거예요. 그치? 한번 봐봐. 요 소주랑 요 소주가 지금 도수가 같단 말이야. 그치? 맞죠? 내가 이 소주와 이 소주를 합쳤어. 이렇게 콸콸콸콸 합쳤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도수가 갑자기 60이 됩니까? 아니죠. 도수가 30짜리인 두 소주를 합치면 도수는 그대로 뭐야? 30이잖아요. 그럼 봐봐. 합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물의 양은 300. 그 다음에 알코올의 양은 90. 비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봐봐. 비율이 똑같은 두 분수의 분모끼리 더하고요. 분자끼리 더했을 때 그 비율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쟤 봐봐. 쟤가 Q제곱분의 P제곱. 이놈의 도수와 이놈의 도수가 어떻대? 같은 거지. 그럼 도수가 같은 애들이니까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할게. 그럼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R제곱이고 얘도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R제곱인데 이건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안 변했겠지. 그럼 같네?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잖아. 1. 맞아? 그러면 P제곱이랑 Q제곱이랑 어땠다는 이야기야? 같았구나 이거지. 해석이 바로. 그럼 P제곱은 Q제곱이었구나가 바로 보이죠. 그치? 그럼 P는 뿔마 Q인데 뿔마 Q일 리가 없잖아. 왜? 마이너스 Q일 수는 없잖아. 둘 다 양수니까. 그럼 P는 뭐겠어? Q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었다?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거죠. 그치? 맞아요? 그치? 그럼 봐봐. P랑 Q랑 같으니까 얘는 지금 2P고 마이너스 3R은 0이어야 되니까 R은 3분의 2P였네요. 이거. 문제에서 준 관계식에 따라서. 그럼 얘는 P랑 Q랑 같고 R은 3분의 2P인 무슨 삼각형이었다? 이등변 삼각형이었구나 이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P, 3분의 2P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수선 내렸을 때 이만큼이 3분의 P죠. 그쵸? 그 다음 얘는 3분의 3P잖아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루트 2대 3이죠. 1대 2루트 2대 3이어야 피타고라스 성립하잖아요. 그 여기는 3분의 2루트 2P겠지. 이거 괜찮아? 그럼 높이가 이거인 거 구했네. 그럼 얘는 밑변이 3분의 2P고 높이가 3분의 2루트 2P고 넓이니까 2분의 1이잖아. 삼각형의 넓이.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 8루트 2라며. 이런 상태 아니야? 맞아? 아, 그러면 P, 아니, 어디 갔어? 요거, 루트 2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2 약분하고, 2도 약분해, 이렇게. 아, 그럼 P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6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P제곱이면. P제곱이 36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P는 얼마였다? 6이네, 이거지, 지금. 그래서 요 세 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였던 거냐면 6, 4였던 거잖아. 그치? 세 변의 길이 합을 물어봤잖아요. 그거 얼마였던 거야? 16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풀었어야 됐는데 요 개념 그래도 이해할 만 하죠. 생각보다 저렇게 비율로 주어졌을 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9번 하나만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9번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얘를 해석하는 게 조금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식 안에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어요. 그치? 얘도요.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죠. 맞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식을 못 알아보겠는데 둘 다 뭐야 지금 값이? 0이잖아요. 0. 그럼 내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도 뭐야? 0이지. 두 개 뺐을 때도 뭐야? 0이잖아. 그럼 내가 식을 조작을 해보니까 더하고 뺐을 때도 내가 원하는 값인 0이 계속 나오네. 더해볼게. 그럼 더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은 0이잖아요. 그치? 이거 식 하나 뽑아냈죠? 그냥 빼볼게요. 위에서 아래 거 빼봅시다. 그냥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는 빵이네요. 이렇게. 맞아요? 야, 이렇게 빼놓고 나니까 땡큐하게 아래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얘 봐봐.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니까 얘는 3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2는 얼마였다? 0이구나.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4였다는 이야기잖아. 돼요?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은 0이고 그럼 얘는 내가 알파 베타를 K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8 플러스 8은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64 플러스 8 플러스 2K가 0이고 2K는 56이었고요. K는 얼마였다? 28이었네. 그치? 맞아요? 그럼 곱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28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봐봐. GX는 최고차항 계수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A라고 할게요. 근데 두 근의 합이 4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곱은 28이니까 얘 이렇게 생겼겠죠. 근각에서의 관계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그쵸? 근각에서의 관계 거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G1은 얼마냐면 G1은 25A고 G4는 얼마냐면 28A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의 각각의 값은 모르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이 비율은 구할 수 있죠. A는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남는 게 뭐야? 25분의 28이었던 거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치 뭐 어떤 수학적 개념이라기보다도요, 네가 이런 식을 보고 나서 꺼내야 되는 것들이 뭐지? 이 상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잘 조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죠. 그치?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10번, 11번, 12번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정식인데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식으로만 뽑아내려고 하면요, 요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셔야 되잖아요. 근데 좀 복잡하죠, 생긴 게. 그래서 봐봐, 이런 애들 있죠. fx는 gx라는 이런 꼴의 방정식에서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냐면, 이 실근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얘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라는 이야기랑 똑같네요. 그럼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그래프를 그리셔야 얘가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 왜? 절대값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요? y는 fx를 먼저 그려. y는 fx가 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그렸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음수인 부분 있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줘라? 접어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부호 바꿔서. 그 얘는 실제적으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 맞아요? 그럼 봐봐. 제 그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8, 마이너스 18이라는 저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고,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3이랑 6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돼 있고 접어 올라오고 이렇게 생겼죠. 아유, 그림 왜 이러냐? 그냥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네. 자, 그 다음 봐봐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k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죠. y절편만 달라지니까. 얘는 이렇게 왔어. 만약에 교점 몇 개야 이거? 여기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2개지 2개. 네. 그 다음 얘가 조금 더 내려와. 평행 이동하셔야죠. 몇 개야? 3개지.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그럼 몇 개야? 4개지 그때는. 그치? 아유, 그림 미안합니다. 셋, 넷. 이렇게 잘됐다.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치? 그러다가 딱 어느 때까지? 여기 지날 때까지. 여기 지날 땐 또 몇 개야 다시? 아우, 딱 3개지 다시. 왜 누가 한숨 쉬었어요? 딱 3개잖아요. 그치? 네. 그럼 봐봐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잖아. 그치?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의 K값 구해야겠다 이거죠 지금. 맞지? 근데 나는 얘일 때 구할 것도 없는 게, 너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야? K에 뭐가 궁금해? 최소값이 궁금하지. 그럼 일단 요거는 먼저 구해볼게. 봐봐. 요거는 이 좌표가 뭐야? 6,0이잖아. 그러면 저 직선이 얘를 지날 때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이런 1차 함수가 6,0을 지나려면 k는 얼마여야 돼? 18이었겠죠. 그치? 그럼 이때의 k 값은 18이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얘 있죠, 얘. 이때의 K값 구해볼게요. 이때의 K값은 뭐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와 얘가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치?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얘를 뭐 한 거야? 뒤집은 거잖아, 그치?
그럼 부호 거꾸로 바꾼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8이라는 이런 이차 함수였겠지. 요 놈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놈이 뭐 할 때? 접할 때잖아, 그치? 얘에서 얘 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8은 0이고, 얘는 판별식이 9 마이너스 k 플러스 18은 0이니까 k가 얼마야 이거? 27이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일 때는 k가 얼마일 때야? 27일 때잖아, 그치? 그러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k가 18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k 값은 얼마인 거야? 19죠.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 그치? 됐어? 네. 요거 그리는 방법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저거 뭐야. 문제 좀 적을 동안 좀 보세요. 이거 아마 못 푼 사람 꽤 있을 텐데. 자, 볼게요. 얘를 이거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을 2번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치?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그 아래 보니까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1이라고 주어졌죠. 1.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요거로 조리제법 한번 쓰고요. 얘로 조리제법 한번 쓴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얘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얘로 먼저 조리제법을 쓰면 2x-1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얼마였던 거야? 1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 요 안에 얘가 몫인데 얘가 한 번 나눴을 때 몫인데 그놈은 다시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0이지, 0. 뒤에 나머지가 뭐 없잖아요. 그 여기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이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 4랑 얘랑 더해가지고 얘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거꾸로 이 값들을 역추적해 볼게요. 여기 0이잖아? 얘는 얼마? 4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해갖고 얘였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조리제법 쓸 때. 그 얘는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4였겠죠,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얘 봐봐요, 여기. 그대로 얘 6이었을 거고,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서 얘는 마이너스 6이었을 거고, 둘이 더해갖고 마이너스 4야 되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2였겠죠, 이렇게. 맞아? 그럼 얘를 보고 나니까 쌤, 몫이 6x 마이너스 4네요. 아, 이거 진짜 혼나야죠, 이거. 왜요? 봐봐. 얘가 보여주는 결과는요, 뭐냐면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6x 마이너스 4였다는 이야기죠, 이거. 그 나머지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할 거야? 여기다가 2를 빼다가 얘 줄 거지. 그래서 얘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였던 거야? 3x 마이너스 2였고 나머지는 얼마였다? 1이었네. 그치? 그럼 몫이 뭐야? 3x 마이너스 2인 거 찾았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a, b, c, d도 거꾸로 구해볼게. 자, 이렇게 내려왔던 게 6이었으니까 얘는 6이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얘는 3인데 둘이 더해서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얘는 1이고 둘이 더해갖고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5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고 둘이 더해서 1이려면 3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다 뭐 해달라고? 다 더해달래, 그치? 그건 3이죠, 3. 그래서 qx는 3x 마이너스 2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d죠. d까지. 값이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마지막 12번 되게 어려운데 할까요, 말까요?